자, 안녕하세요. 선마이카 조보정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국산 준대형 세단을 준비를 했고요. 이 차를 저희가 리뷰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한동안 리뷰를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차량이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매물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보여드리고는 싶었으나 참 매력적인 가격의 차가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고 있었지만 오늘 저렴한 금액으로 사고 없는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 대표 준대형 세단, 뒤쪽에 보이시는 기아의 더 뉴 K7, 더 뉴 K7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2년에 생산을 한 2013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 단순 교환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더 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아의 더 뉴 K7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K7 라인 중에서 2세대로 분류가 되는 차량이에요. 이 앞전에 1세대가 있고요. 1.5세대라고 불리는 GDI 엔진이 들어간 프레스티지 K7이라는 모델 그 뒤에 생산이 된 더 뉴 K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은 1.5세대와 마찬가지로 2.4 GDI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랜저 HG와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이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 이 앞전에 1세대, 1.5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가격 방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들이 꽤 많이 나오는 라인이지만 이 특이하게 2세대 더 뉴 K7은 가격 방어 면에서 무지막지한 가격 방어를 보여주면서 차가 1000만원 이하로는 거의 잘 나오지가 않고요. 혹시 1000만원 이하에서 이 차량이 나왔다 그럼 어떤 차량이 나오냐면은 대부분 사고가 동반이 되거나 혹은 옵션이 싹 다 빠진 기본형 등급들이 1000만원 이하에서 나오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 방어 면에서 굉장한 가격 방어를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블랙바디지만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고요. 실내에서는 통풍 시트, 양 통풍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도 빠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이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그랜저 HG라는 차량 때문에 가격이 잘 안 빠지거든요. 사실 이 K7과 HG가 동시대에 나왔던 차량이지만 이 HG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단일 모델로 쭉 가는 차량이에요. 근데 K7이라고 하는 모델은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량이 3번 페이스 리프트와 풀 체인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차량이지만 이게 디자인이 변하다 보니까 그랜저 HG보다 가격 방어가 더 유리하게 됐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의 가격은 저희가 괜찮으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가격 들어보시면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790만원에 사고 없고 옵션 많은 준대형 세단 더 뉴 K7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이 더 뉴 K7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그랜저 HG와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은 차량이에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의 배치만 다르게 한 차량이 그랜저 HG와 K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K7의 디자인이 그랜저 HG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요,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쓰지만 사실 엔진 성능은 똑같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 차량의 디자인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차량을 되게 자주 바꾸거든요. 뭐 제가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봐라 이러면은
사실 많은 차량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걸 좀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타보면서 많은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가용을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이 차량을 제가 자가용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국산차로 따졌을 때는 제가 타본 모든 차종 중에 이 차를 가장 오래 탔어요. 한 2년 정도 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차량에 대한 가격대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디자인, 그리고 뭐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와 똑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디자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면발광, 주간 주행 등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이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으로 순정 HID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블랙 바디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다이아몬드 코팅 휠이 올라가죠. 차량 등급이 낮은 등급이 아니에요.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위에 등급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블레스라는 등급 하나에 있는데, 사실 프레스티지 스페셜의 옵션을 추가 옵션으로 꽉 다 채워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노블레스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량 옵션 꽤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를 블랙 바디에서 찾기 힘들지만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블랙 바디지만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 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리어 디자인 때문에 이 차량을 좀 오래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랜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면발광 테일램프를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LED 테일램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라든가 혹은 중년층이 내가 좀 너무 무게감 있는 차량을 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대형 세단을 포기하기는 싫다 그러면은 사실 이 K7이라고 하는 차량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터링은 뒤쪽으로 보시면은 3.0 레터링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3.0이 아니고요 2.4 모델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특별한 가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HG라든가 이 더뉴 K7을 2012에서 2013년형으로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고 사고가 없는 차량으로 찾아보시면은 진짜 700만원대에서 차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을 그동안 리뷰를 못하고 있었던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700만원대로 더뉴 K7이 계속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리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차가 얼마나 성능적으로 가격적으로 괜찮은 차량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기를 좀 원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고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또 사고차를 리뷰를 해드리기에는 좀 저희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가끔 한 대씩 700만원대로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금액으로 더뉴 K7을 원하셨다 이 차량 구매하시면 되고요. 실내 옵션 많습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 차량이 등급이 진짜 높은 더뉴 K7이구나 딱 아실 수 있는 게 일단 메모리 시트예요. K7이 메모리 시트가 거의 안 들어가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메모리 시트 1, 2단부터 시작하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도어 스쿠프 쪽으로 K7이라고 무드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고요. 차량의 계기판 밝기 조절 이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보실 수 있고요. 주유구,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동 핸들, 전동 핸들이 올라갑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블랙바디에서 찾기 힘든 앞뒤로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위쪽에서 ECM 하이패스 룸밀러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투천을 블랙박스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보시면은 별표가 보이시겠지만 정내비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한 미디어 창이 올라가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풀오토 에어컨 포함을 한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는 순정 미디어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앞뒤로 더누방 센서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핸들 열선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열선이 3단씩 올라가고요. 통풍 시트 양쪽으로 또 3단씩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총 3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핸들 양쪽으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밑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82,851km, 약 18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들어온 차량인데, 사실 제가 이 차량을 왜 여러분들에게 권하냐,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차를 제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차니까 이거 꼭 사셔야 돼요, 혹은 이 차 팔리면은 뭐 다른 차는 대안이 없어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차 종류는 굉장히 많고 뭐 제가 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고객 응대를 하는데, 이 차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좀 권해드려요. 아, K7 진짜 좋아요, 더 뉴 K7 특히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차를 한 2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이게 또 한 가지 웃긴 게, 이 차 바로 전에 뭘 탔냐면은 벤츠 S클래스를 제가 타고 다녔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오래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그 당시에 제가 잘 타고 있는데 저희 고객분께서 자기 이제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매가 아니 좀 뺏긴 격이 됐는데, 사실 저는 S클래스를 이렇게 많이 운행도 해보고 자가용으로도 몇 번 소유를 해봤는데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거든요, 차가. 제 느낌상으로는. 이유가, 아니 그 정도 돈을 지불했으면 이 정도 차량의 성능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저렴하게 뭐 S클래스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S클래스라고 하는 차량이 신차 판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항상 평가를 받는 차량이다 보니까 S클래스는 조그마한 뭐가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해버려요. 특히 제가 탔던 그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었어요. 350 디젤 모델이었는데,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좀 소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S클래스인데 소음이 있겠어? 아, 근데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차 가격이 가격인지라, 와, 이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소음이 올라오네, 이랬거든요. 그러고선 그거를 이제 처분하고 제가 급하게 이 차량을 갑자기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매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탔던 게 한 1,600만 원 정도 했어요. 제가 왜 이 차가 매물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게 벌써 한 3, 4년 전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도 이 더 뉴 K7이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주행거리가 짧고 옵션이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연식이 이거보다 조금 올라간다, 아직까지도 1300, 1400 가는 이 더 뉴 K7이 많아요. 그럼 지금 한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물 가격이 거의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가 좋았던 거는 딱 그거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량 준대형 세단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게 아니지만, 차에 대해서 기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준대형 세단이니까 패밀리카로 잠깐만 운행을 해야겠다. 근데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뒤에 애기도 굉장히 편하게 다녔고요. 차량 사이즈도 잘 나오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괜찮았고, 특히 차량 성능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차량 성능 면에서 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승차감이면 더 바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차량. 그러니까 물론 S클래스와 비교해 가지고 K7이 더 좋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격 대비 S클래스가 뭐 1억 주고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몇백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금액으로 크게 기대 안 했지만 딱 타보니까 와, 이거는 가격을 뛰어넘는 성능인데, 이러면은 사실 이 두 차종을 비교한 게 아니고 이 차량에 대한 느낌 따로, 이 차량에 대한 느낌 따로라고 봤을 때 K7에 대한 느낌이 저는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로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기아 더 뉴 K7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은 그랜저 HG와 마찬가지로 2.4 GDI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사실 2.4 엔진이 있고요, 3.0 엔진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엔진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큰 차이점은 못 느껴요. 그냥 3.0이 조금 더 부드럽긴 하지만 뭐 출력이라든가 혹은 뭐 연비에 대해서 두 대가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리면은, 차량 관리는 중간에 사고도 없었고요. 꽤 잘 되어 있는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과 부조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엔진룸 닫게 되면은 정숙한 엔진 소음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오랜만에 준비를 한 기아의 더 뉴 K7이라고 하는 K7 라인 중에서는 2세대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제가 웬만한 차는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 사셔야 돼요. 혹은 뭐 이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이 같은 금액으로 HG 그리고 K7을 비교를 하시면은 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K7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가 가격보다 꽤 괜찮은 디자인, 꽤 괜찮은 성능, 꽤 괜찮은 옵션이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실망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오랜만에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7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썬마이카 주부장이었습니다.